안녕하세요. 웨이드 원장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번에 레벨업을 하면서 교재가 새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새로 바뀌어 너무 어려운 거 배우다가 아이들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 마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간단하게 어떤 구성으로 바뀌고 새로 나오는 교재는 어떤 걸 포커스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고등부 영어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초등부로 내려오면서 초등부 영어 때 뭘 하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나중에 중등부, 고등부 가서 그때 잘 배웠다, 잘했다, 그때 했던 게 참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직관적일 수도 있고 덜 시원한 마음이 좀 덜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노력을 하고 선생님들과도 그 부분 같이 협력해서 지도한다는 거 항상 약속을 드리고요. 자, 레벨업을 하면서 교재 구성은 여전히 스피킹 라인이기 때문에, 컨버세이션 라인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뀌는 거는, 파닉스 리딩은 지금 현재 3에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잉글리시 스튜던트 북은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서브 교재인 월북 마찬가지로 2번에서 3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잉글리시 스피킹 교재는 3번으로, 그 다음에 파닉스 리딩 복습 개념은 이제 4번으로 간다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교재 구성은 이전과 동일을 하고요. 새로 배우게 될 교재 내용은 책을 보시면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새로 받게 된 교재는 이렇게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는 이러하고요. 자, 안에 책 구성 내용은 이전 책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쪽 구성 내에 있는 플로우는 뭐 이제 건너뛰고요. 책의 후반부에 보면 스코프 앤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는 레슨별로 토픽이라든지 보캐블러리, 그다음 문장 구조, 상황별로 어떤 표현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 딱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책에서는 어떤 걸 중점으로 배우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레벨이 업이 되긴 했는데, 자, 사실은 2번에 없던 표현들을 막 3번에서 대단하게 막 배우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 구성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책은 고르지 않고요, 일단. 시중에 있는 그런 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은 제가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 책은 특징이 2번에 있는 거에 새로운 게 3번에 많이 붙기보다는 2번에 있는 문장 구조를 기준으로 3번에서 약간의 살을 붙이거나 형태를 조금 바꾸거나 가미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배웠던 건데? 이거는 전에 했었던 건데 또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히 2번의 기준으로 3번은 대단히 이렇게 플러스 느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복습 개념도 할 수 있고 좀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문장을 풍성하고 조금 문장을 좀 단계를 좀 높여가는 것도 가능하니 그런 기준으로 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전에 배웠던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시제 개념이 붙습니다. 단순 현재였는데 이제는 지금 비동사와 동사의 ing를 쓰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스피킹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너 지금 뭐해? 지금 나 뭐 먹고 있어? 나 공부해?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얘기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전에 배웠던 문장 구조에 현재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문장 스트럭처를 대단히
다당화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에 복습 개념에 플러스 뭔가를 조금씩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문장 구조가 되게 생소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레벨 2의 후반부에서 배웠던 she has, 뭐 they have, she doesn't have, 뭐 they don't have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를 쓰는 걸 이미 웜업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 자리에 다른 동사를 써서 가장 많이 쓰는 like라는 동사, 이런 동사, 일반 동사의 치환, 다른 동사가 들어오면서 문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와 비동사 구분을 하면서 일반 동사를 다른 걸로 계속 바꿔서 치환해가면서 문장 구조를 바뀌지 않는 이런 문장 구조의 틀을 잘 유지하면서 하는 거를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조드렸던 진행시제, 지속적으로 이 책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계속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버세이션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라인으로 들어가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라인에서 이러한 시제의 단순 시제와 그 다음에 단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문장 틀을 써서 다양한 주제를 붙여서 스크립트를 아이들이 라이팅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주제 발표하는 것들을 그쪽 가서 할 때 이것들이 재료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스피킹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대단히 많이 연습을 하고 갈 거고요. 단 말씀드렸던 건 제가 표현을 시제라든지 뭐 그 밖에 비동사, 일반 동사라는 문법 용어 일부 썼지만 아이들한테는 문법을 절대 하지 않는다. 자, 문법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그냥 말랑말랑하게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커스지, 이게 비동사고 이건 일반 동사고 시제가 지금 현재 진행일 때는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에 ing를 쓰고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법의 기준이라든지 문법의 공식 같은 거를 알려주면 간단할 것 같고 아이들은 또 직관적으로 빨리 그거를 암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거는 제한된 문장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고, 더 부드럽게 많은 문장들을 확장해가면서 연습할 때는 이런 문법 기술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하면서 내가 쓰는 게 맞아? 틀려? 이거 틀려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선생님한테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어는 이제 스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과정에서 충분히 말랑말랑하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많이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은 걸리고 덜 직관적이지만 그걸 목표로 여전히 하겠습니다. 이 문법은 조금 더 고학년이 되고 중등과정에 가기 직전에 정리해도 문제는 아닙니다. 왜? 안 배운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다 배웠을 뿐 이게 문법 용어라든지 문법 공식으로서 아이들한테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이지 조금 더 부드럽게는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일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좀 덜 직관적이더라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나중에 해도 된다. 아이들이 용어를 모를 뿐이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느낌만 가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브 교재인 파닉스 리딩은 4번으로 가고요. 4번에 목차만 보시면 지금 3번에서 연습을 해왔던 이중자음을 여전히 합니다. 하지만 이중자음 중에서도 좀 쉬운 부분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4번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워할 만한 이중자음을 여전히 복습을 계속하고 있고요. 스크, 스무, 스느, 스프 이렇게 해서 다른 모음과 또 다른 자음이 만나서 지금 이중자음으로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여전히 복습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후반부로 가면
요 부분이 나옵니다. 이중모음이라는 부분인데 이중모음은 사실은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닉스 때도 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긴 왜 하느냐? 아이들이 이제 글밥도 늘려나가야 되는 시점이 됐고 다음 과정이 어느 과정이라고 그랬죠? 네, 프레젠테이션 과정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과정 하면 모든 단어를 우리 아이가 배웠던 규칙 내에서만 읽는 건 불가능하죠. 규칙 외에 있는 것도 읽어야 되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완충 역할을 하려고 사이트 월드라는 분류표를 따라서 규칙 밖에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누적 반복 연습을 해왔는데 그거에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 교재 후반부에는 이중모음에 대한 규칙에는 조금 딱 들어맞진 않지만 이것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는 연습을 여기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과정으로 가면 아이들이 조금 읽는데 좀 어려움이 없더라 이런 현상을 많이 발견해서 이거를 좀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앞에서 파닉스 규칙이 이렇게 딱 돼, 이렇게 읽으면 돼 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냥 읽고 많이 못 읽어도 괜찮아 또 나오니까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부드럽게 나갈 것이고요. 거기에서 쏟는 에너지를 좀 덜 쏟으니까 저희가 다음 과정에 하면 글밥을 또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조금씩 리딩하고 조금 리딩 컴프레hen션 하는 느낌의 어떤 연습도 조금은 가미해서 이 교재를 마무리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파닉스의 완전 100% 복습 개념과 후반부에서는 다음에 향후에 이제 레벨업이 될 때 준비하는 사이트 월드나 규칙 외에 있는 단어들을 이중모음이라는 틀에서 복습 조금은 예습 그다음에 좀 연습을 하면서 리딩 컴프레hen션 과정으로 조금은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로 이 교재를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설명을 거의 마치면서 이것만은 꼭 저희가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전히 의사소통이 그냥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고 내 말 무슨지 알지? 이런 의사소통,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full sentence로 문장을 정확하게 쓰고 이해하고 전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여전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별로 표현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확장하고 가장 중요한 원어민들이 느끼는 어떤 사고방식, 모국어 습득 방식의 뉘앙스 이해를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캐치해서 아이들하고 그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두잉글리시가 가장 강조하는 숙제는 수업보다 쉬어야 되겠죠. 교재가 달라지고 교재가 뭐 새로운 게 좀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왔던 것들인데도 아이들이 관심을 좀 주세요 엄마 아빠라는 식으로 약간의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서 숙제가 수업보다 쉽게 저희가 1차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답을 같이 찾아주시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이와 대화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시면 저희 원내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꼭 그 부분을 알려주셔서 바로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같은 생각의 기회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는 수업보다 무조건 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숙제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질문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족할 수 있으니 만약에 질문이 더 있으시면요. 저희 원내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드리거나 그리고 질문에 맞춰서 제가 다시 뭐 충분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15분이 다 돼가네요. 자, 잘 아이들 레벨업 했으니까 아이들 좀 격려해 주시고요. 새로운 과정에서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실력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